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도 펀드매니저팀입니다.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현대 오토웨이브 한번 해봅시다. 어제 제가 이제 우연히 모 애널리스트의 자료를 보다가 현대 오토웨이브가 눈에 들어와서 봤는데, 그 애널리스트님의 자료를 좀 중심으로 해서 과연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는 종목이 다시 상승해서 올라올 수 있을 것인지, 매력은 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주가를 보면 26,300원까지 갔던 주식이 26만 3천원까지 갔던 주식이 17만 3천원이었죠. 이때 뭐 핫하게 저도 추천을 했는데 이렇게 조정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뭔지, 그리고 향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도 이제 바닥을 치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정도 오면은 그때 사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한 테포만 더 해서 16만 원대가 보이면 그때 사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테포를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먼저 동사의 수급 추이를 보면 하락 원인은 외국인들이 갖다 막 팔아버린 거죠. 네, 대국인들이 최근에 와서 아주 뭐 파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다. 국내 기관도 판 이후에 뭐 사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사지는 않는다. 많은 물량을 사는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동사의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이익 실현,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에서 개인들은 팔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물려있는 그런 상황. 그렇게 해서 먼저 치고 빠진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에게 개인들이 당하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동사의 기본적인 수급 구조죠. 그래서 전고점 26만 원은 좀 무리지만 일단 20만 원까지는 기다려보자. 충분히 20만 원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연말부터 상용화가 시작되는 레벨 3 자율주행 보급으로 차량 SW 부분의 구조적인 고성장 유지가 예상이 되고, 엔터프라이즈 IT 부분도 캡티브 수주 증가와 현대차그룹 내에 단가 인상이 겹치면서 안정적인 전사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동사를 보고 있죠. 따라서 20만 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고 동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를 분석하기 위해서, 동사는 3개의 사업부로 됐죠. SI. 그래서 현대차 그룹 내부의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만들어지기를 관리하는 게 ITO, 그 다음에 차량 관련된 것들, 뭐 이렇게 3개로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23년 기준으로는 ITO 사업부가 가장 큰 사업부이고, 그 다음에 SI 사업부, 그 다음에 차량 SW 사업부가 제일 막내인데, 문제는 이게 갈수록 커져간다는 거죠. 상승률이 훨씬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이렇게 사업부가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ITO 사업부가 뭔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할 거는, 여기는 IT 아웃소싱을 해주는 거죠. 현대차 그룹 밖의 기업들. 네. 그래서 IT 아웃소싱 해주는 사업부가 ITO이고, 그 다음에 SI, 그 다음에 차량 소프트웨어. 핵심은 차량 소프트웨어가 동사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 가정을 깔고 한번 봅시다. 먼저 3분기 실적 한번 봅시다. 스마트 팩토링부터 차량 SW까지 전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지속 중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실적은 나쁘지 않다. 2023년 3분기 매출액은 8,239억 원, YOY로 12% 상승, 영업이익은 503억 원, YI로 51%, OP 마진은 6.1%로 시당 기대치 8,260억 498억에 부합한 그런 수치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500억이 넘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SI 부분과 ITO 부분의 외형은 작년에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전히 계열사 내 디지털 전환 수요가 여전하기에 상반기의 성장세보다 소폭 낮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SI 부분과 ITO 부분은 뭐 크게 너무 뭐 이렇게 출렁출렁하지 않고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문제는 차량 SW 부분이 소프트웨어 부분인데요. YOY로 35% 수준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얼만큼 우리가 가치를 두냐, 그것 때문에 가치를 뒀고 26만 원까지 올랐던 거죠. 3분기 현대차 그룹의 권역별 판매는 국내로 YOY로 1.6% 상승했고, 북미가 7.5%, 유럽이 4.4% 이렇게 성장한 상태입니다. 다만 판매 대수와 별개로 미국 시장의 블루링크 플러스 무료화, 유럽 시장의 ISA 속도 위반 방지 시스템 탑재 의무화 법안이 내비게이션 탑재율을 더 높일 것으로 보고 있어서
동사의 해외에서의 차량 판매, 현대차의 해외 차량 판매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내비게이션 탑재율의 상승으로 동사가 수혜를 볼 것이다. 구조적으로 내비게이션 의무적으로 탑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IS 속도 위반 방지 시스템까지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 동사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SW 소프트웨어 사업부가 유리한 구조로 돼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오토웨버를 계속 분석하면서 제일 큰 관심은 미래 먹거리가 과연 충분히 매력적인 거냐, 이 부분을 계속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우리도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도록 이야기를 해서 오케이, yes, no problem, sure, why not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투자를 했다가 이제 조정을 받아버렸는데 2025년 1.2조, 2027년 1.8조 원까지 성장이 가능한 SW 사업부, 소프트웨어 사업부가 핵심이다.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을 관리하고 제어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사업. 현대차 그러면 2023년 750만 대, 현대차 750만 대를 파네요. 25년은 900만 대, 27년은 1000만 대의 외형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년에 자동차가 8천만 대에서 1억 대 정도가 팔리니까 약 10% 정도를 목표로 하는 거죠. 25년 900만 대 차량의 SDV 기술을 제공한다면 동사의 차량 소프트웨어 부분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2025년 1.2조, 27년 1.8조 원 수준까지 차량 SW 매출 성장이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단어 SDV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죠. 이 현대차 그룹을 공부하는데 SDV라는 단어를 모르면 공부를 안 한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말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다. SDV.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다. 이렇게 이 SDV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소프트웨어의 중심의 자동차로 시장을 바꾸겠다는 거죠. 네, 회사를. 자, 첫 번째, 모빌리전스 클래식. 현대오토론이 개발한 플랫폼으로 2016년 그랜저에 탑재한 1세대 전자제어 아키텍처를 시작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 모빌리전스 클래식. 모빌리진 클래식. 그러게 현대차 그룹의 외형 성장과 동일한 성장률을 가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대오토웨버를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되지 않는 모빌리전 AD는 2세대 통합 제어기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해당 부품의 단가는 10,000에서 20,000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아직은 그랜저, GV60, GV90, 코로나 EV 등 소수의 차종만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차종의 판매 비중이 3%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2025년부터는 신흥국 비중을 제외한 70%, 27년부터는 모든 전 차종에 이 모빌리언스 AD를 장착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게 이제 미래 먹거리죠.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된 모빌리진 AD부터 단가가 본격적으로 인상이 될 것이다.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되지 않는 모빌리전 AD는 2세대 통합 지역이부터는 전부 다 적용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거 단가도 상승할 것이다. 확장이 된다는 거죠. 우선 EV9 GT 라인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LV3 HDP 제어 요구 수준에 맞게 기능을 고도화한 모빌진 어댑티브 적용이 2024년부터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모빌진 어댑티브. EV9 GT 라인에 탑재되는 부품의 단가는 8에서 10만 원으로 추정이 되죠. 굉장히 비쌉니다. 2025년부터 럭셔리 차종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탑재 비중이 5%에서 27년에는 50%를 가정을 한다면 동사의 매출액은 어마어마한 건 좀 모빌진 AD 2세대부터 적용이 되고 2세대 곧 적용이 되고 모든 차량으로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단가도 올라가고 이러한 모빌진 어댑티브 AD가 상당히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다음에 차량 소프트웨어 80%를 차지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부분은 앞서 언급했듯이 북미 시장의 커넥티드카 서비스 무료화, 유럽 시장의 ISA 의무 장착 법안으로 인해
탑재율이 2023년 55%에서 25년 70%, 27년 80%로 상승을 가정을 해도 동사의 매출 먹거리는 충분하다. 결국 현대차그룹이 목표하는 SDV,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시대가 예상대로 찾아온다면 25년 차량 소프트웨어 매출이 1.2조 원, 매출 총이익은 2,541억, 마진 24%죠. 27년에는 차량 소프트웨어 매출이 1.8조, 매출 총이익이 4,599원, 마진 26%. 이렇게 우리가 미래 먹거리 동사에 대한 그러한 가치가 충분히 줄만하다. 이 부분을 의심할 여지는 없다는 거죠. 특히 예상보다 조금 늦었지만 연말부터는 진짜 레벨 3 자율주행 시대가 올 것이다. 여기에 대한 수혜주가 바로 현대 오토에버라는 거죠. 이미 출시된 EV9 모델의 연말께 레벨 3, 즉 GT 라인 트림의 자율주행이 최초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엔 순차적으로 G90을 비롯한 프리미엄 자동차에 레벨 3가 탑재될 예정이다. 예상보다 시점이 늦어진 것은 자율주행의 전발 중인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최고 속력 상향, 시속 80km에서 100km로 가면서도 자율주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통한 상품성 개선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좀 늦추더라도 완벽하게 만들고 시장성이 있게 만든 거죠. 따라서 내년부터는 HD 정밀지도 및 모빌지 매출이 레벨 3 상용화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동사의 매출은 당연히 높을 것은 명약관하이다. 이렇게 미래 먹거리가 확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또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 그래도 이 종목은 간다라고 생각하면 물렸던 친구분들은 들고 있으셔야죠. 방법은 없습니다. 20만원까지 일단 들고 계시고 20만원이 통과하면 23만원까지도 튀어 올라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율주행의 시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좀 참고 견딥시다. 그래서 동사의 올해 영업이익은 1974억, 내년은 2311억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SW의 이 부분에서 이익이 34억에서 27억으로 이제 천천히 더 증가하는 그런 이게 좀 하락을 하네요. 예, 투자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YOY로 34.9%에서 27%이고 비중은 20억에서 20%에서 23%. 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이 비중이네, 비중. 영업이익이 아니라. 네. 동사에 대한 매력은 차량 SW다. 네, 6,748억, 내년은 8,600억, 1조까지 충분히 가는 거죠. 네, 오늘은 우리가 머리 아파했던 우리가 현대 오토에버를 한번 봤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6만원 깨져서 15만원 물타기를 당연히 해야 되죠. 이 정도 물타기 해야 됩니다. 물려있던 친구분들 또 2, 3개월 또 견딥시다. 견디면 또 바람이 불어서 순환은 올라오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고래라는 믿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중에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본 친구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친구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관심 종목을 올려놨으니까 이것이 필요한 친구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과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현대오토에버 봤습니다. 너무 마음 상처받지 마시고 20만원까지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20만원대 오면 제가 그 후에 또 어떻게 할지 또 여러분들에게 소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